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기나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죠. 다들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조금 여유롭게 보시라고 10월 공모주 모아보기 1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10월 공모주 일정을 정리해보면 벌써 가슴이 답답해져요. 현재로서 무려 15개의 일반 종목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3주차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마이의 구간 4주차에 접어들면 5종목, 또 5주차에는 또 5종목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조금 분산돼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워밍업 영상을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이 워밍업이지 간단히 볼 거는 다 보고 넘어가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길어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15종목을 한꺼번에 보는 건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피로감이 좀 쌓일 것 같아서 1탄에서는 퓨릿, 신성ST, SLS바이오, 워트, 퀄리타스 반도체, 뉴진테크놀로지, 뉴트바이오 여기까지 보고요. 나머지는 또 일정 맞춰서 조금 천천히 2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퓨릿부터 해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퓨릿은 국내 최고의 고순도 합성 기술을 보유한 IT 소재 기업이라고 해요. 주로 매출을 내고 있는 분야는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신너 소재의 원재료를 공급을 합니다. 노광은 빛을 통해서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넣는 공정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신너는요, 이 공정에서 감광액을 코팅하기 전에 코팅 향상을 위해서 한번 투입이 되고 또 감광액이 도포된 뒤에 두껍게 코팅된 감광액을 평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번 더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신너가 감광액의 잔여물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반도체 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이 신너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인 거고요. 고객 기반도 탄탄합니다. 고순도 합성 기술을 축적한 덕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같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과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요. 지난해부터는 세계 최대 화학 기업인 듀폰에도 감광액 원료를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탄탄하더라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최근 3개년 꾸준히 성장을 했고 성장 속도 또한 빨랐어요.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용은 좋은데 공모주로 접근을 할 때는 공모 구조나 공모가의 적정성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하잖아요. 먼저 공모 구조를 보시면 최대 주주인 한국알코올산업의 구주 매출이 30% 정도 존재합니다. 구주 매출 비중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공모 자금이 최대 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측면에 있어서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상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1,796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565억 원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러면 사이즈가 아주 가벼운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서 확약 비율이 조금 중요하겠어요. 확약으로 꽤 많이 묶여야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사이즈를 그나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EV 에비타와 PER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피어그룹 중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만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EV 에비타와 퍼 모두, 그쵸? 올해 전고체 테마주로 급등세를 보여준 덕분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 밸류가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을 피어그룹에 넣는 게 맞다, 아니다, 조금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까지 참고를 해야 최종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넘어가서 신성 ST 보겠습니다. 9월에서 10월로 넘어간 종목이었죠. 전기차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배터리 부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부스바와 모듈 케이스가 있는데요. 부스바는 배터리의 전기적 에너지를 상호 연결해주는 부품이고 모듈 케이스는 배터리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는 2013년 LG 엔솔의 ESS 부품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포드와 폭스바겐 같은 약 11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업계 전반의 분위기더라고요. 실적을 보면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부분도 좋게 봤고요.
또 종목 구조를 보면 사이즈가 가벼운 건 아니에요.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2,262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606억 원 정도. 그래도 2차전지 섹터고 수요 예측이 잘 나온다고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특히나 유사 기업들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23년에 상장한 2차전지 부품주, 3기 EV나 알맥에 비해서는 많이 매력적인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3기 EV는 23년 반기 실적을 연환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무려 45.5배나 되더라고요. 최근에 상장한 알맥은 단기 순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4,627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엄청나게 부진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좋은 수요 예측 결과가 뒷받침이 된다면 저는 좋은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SLS 바이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의약품 품질 관리, 신약 개발 지원, 체외 진단 기기. 의약품 품질 관리는 고객사가 생산한 의약품의 품질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대신해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 개발 지원은 CRO, 임상시험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체외 진단 기기로는 코로나, 알러지, 소임신 진단 키트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실적을 보면 바이오 회사이지만 순이익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놀랄 일은 아닙니다. 보통은 품질 관리 대행이나 CRO, 임상시험을 수탁해주는 회사들은 실적이 꾸준히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엄청난 R&D 투자가 동반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상장했던 CRO 기업, DTN CRO나 바이오 인프라, 얘네들도 매출이 꽤 나오고 수익성도 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모 구조를 볼 텐데요. 이 친구는 수요 예측 결과가 벌써 발표가 됐거든요. 영상은 따로 업로드할 예정이고 여기서는 간단히만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습니다. 61.24%나 되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51.22%로 매우 높아요. 근데 공모가가 밴드 하단인 8,200원보다도 추가적으로 할인이 된 7,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537억 원으로 전체적인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이전 상장이었던 빅텐츠가 그 가벼운 효과를 톡톡히 누렸고 또 바이오 성공 공식에서 벗어났던 큐리옥스도 최근에 잘 가졌기 때문에 우선 관심은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9월 27일 종가 기준 공모가와의 괴리율은 20% 정도, 조금은 낮은 수준이긴 해서 남은 기간 동안의 괴리율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워트. 워트는 반도체 핵심 공정에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THC라는 게 있는데 THC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연결을 해서 주변의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면서 이 반도체 제조의 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 워트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반도체 공정 환경 제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SK하이닉스예요. SK하이닉스발 위기를 맞았거든요. 하이닉스향 매출 비중이 올해 약 1%대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전체 매출 성장이 좀 가로막힌 모습입니다. 반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현저하게 떨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공모 구조를 보면 신주모집 100%고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903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306억 원, 비교적 가볍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모 구조는 오케이. 그리고 밸류에이션 보면 최근 4개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유사기업 대비해서 막 월등하게 높은 건 아닌데 만약에 23년 반기 실적 연환산을 기준으로 했다면 워트의 PER은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반기 실적이 워낙에 부진하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이 SK하이닉스발 리스크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관들이 또 어떻게 평가할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퀄리타스 반도체. 국내 최대 규모의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설계 자산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반도체 IP는요, 반도체를 설계할 때 기능 단위로 포장을 해놓은 설계 데이터, 설계 블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반도체 칩은 수많은 IP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팹리스 회사들이 이 반도체를 설계하면서 모든 IP를 직접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 IP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IP 블록을 사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IP 회사가 바로 ARM이죠. ARM. 모바일 AP에 적용되고 있는 CPU IP의 거의 대부분은 ARM의 IP 제품이 쓰이고 있거든요.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입성을 하면서 국내 IP 관련주들도 굉장히 탄력을 받았었죠. 최근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특히 주력 제품인 인터커넥트 IP는 AI나 자율주행에 쓰이는 시스템-온-칩 모듈 내에서 데이터가 빠르게 오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년간의 선행 투자로 인해서 실적은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건요. 매출이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과 AA 등급을 획득하면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AA 등급은 쉽게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은 분명히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1,529억 원, 유통 가능 금액은 402억 원 정도의 사이즈예요. 막 규모 메리트가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닌 거죠. 자, 다음 유진 테크놀로지로 넘어가 보죠. 2차전지 정밀 금형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인 노친 금형은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한다고 하네요. 이 노친 공정은 2차전지 양극판과 음극판을 원하는 모양대로 자르는 공정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주로 금형 방식이 쓰이고 있기는 해요. 이걸 프레스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칼날이 달린 장비로 찍어 눌러서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물음표가 생겼는데 최근에 상장한 필에너지 기억나시죠? 필에너지는 노친 공정에서 금형 방식이 아닌 레이저 방식의 장비를 개발한 회사였어요. 금형 방식은 칼날을 자주 교체해야 되고 파단이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방식이 가격도 훨씬 비싸고 만들기 어렵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금형보다 레이저 방식이 선호된다라는 분석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노친 금형 점유율 1위고 실적도 잘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당장은 우선은 실적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한다. 공모 구조를 보면 구주 매출 10%가 존재하는데 매출의 주체가 대표이사라는 게 조금 분명히 아쉽기는 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작은 편이기는 한데 유통 가능 물량이 38.33% 존재하고 또 기존 주주의 비율이 21.57%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행 리스크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 관련된 정보들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과 공모가 상단의 시가총액 기준 PER이 16.81배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비교 기업들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자, 다음 1탄의 마지막 종목 유투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투바이오는 바이오 기술과 정보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를 통해서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랩투진이라는 체외 진단 검사 서비스가 있는데요.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혈액이나 조직 같은 검체를 수거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는 전자 의무 기록과 연동돼서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대요. 또 다른 주력 제품으로는 건강검진 소프트웨어인 유투책이 있고요. 수검자의 검진 예약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검진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체외 진단 검사 서비스가 주력이다 보니까요. 코로나19의 수혜를 톡톡히 누린 회사예요.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은 어떨 것인가 약간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보면 20년과 21년에 회사가 급성장을 했지만 올해 반기 실적은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또 추가적인 발전 방향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SLS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거든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근데 코넥스 이전인 점을 감안하면 유통 가능 비율이 31.15%, 기존 주주의 비율이 21.15%. 이 정도는 굉장히 무난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쵸? 그리고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40억 원, 유통 가능 금액이 137억 원으로 워낙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이즈 메리트가 분명히 한 몫을 해줄까 싶기는 해요. 게다가 27일 코넥스 종가가 7,270원. 그러면 공모가 상단인 3,900원 대비해서 86% 플러스인 상태거든요. 괴리율 자체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이 계속 유지가 돼준다고 한다면 이노진이나 CQ센처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0월 초반의 공모주들을 쭉 살펴봤을 때 신성 ST와 퀄리타스 반도체 정도는 느낌이 조금 오고요. 나머지는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마다의 매력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고 수요 예측 결과까지 더해서 잘 참여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최근 또 신규 상장주에 대한 수급이 좋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에 상장하는 종목들의 성과까지도 릴레이로 계속 좋다고 하면 웬만하면 패스하는 거 없이 참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1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2탄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세요.